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밴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스러운 방송 구독자,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입니다. 예, 강원도 땅 중에서 동막리 같은 경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땅을 사라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강원도지만 강원도 아닌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생활권이 거의 경기도에 접해 있고요. 어, 이제 서울과 양양 고속도로 설악 IC에서 불과 10분 정도도 안 걸리는 채 안 걸리는 그런 곳에 위치한 동막리. 이 동막리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은 강원도 가격이면서 입지 조건은 경기도에 못지않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동막리 땅을 오늘 다시 한번 찍는 이유는 전체가 420평이었는데 420평에서 지금 세 분이 이 분할을 했는데 다들 100평, 150평 이렇게 작게 하시는 바람에 한 70평 정도가 여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히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주변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진입로가 되어 있고요. 진입로 옆으로 이렇게 우리 땅으로 이렇게 도로가 살짝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 좀 가까이서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땅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계곡물이 양쪽으로 흘러요. 양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그 계곡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계곡물 같은 경우는 아주 가물면 물이 약간 적게 거의 흐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웬만히 마르지 않고서는 마르지 않는 이런 계곡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곳이 이렇게 계곡이 두 곳을 만나는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왼쪽에 계곡 모습이고요.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곡물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 계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전봇대까지 이렇게 폭이 이렇게 전봇대까지 경계고요. 저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저 끝에 내리막 저 끝에 보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계곡물이 있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저 끝에 지점에서 만납니다. 양쪽에 물이 양쪽에 계곡물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아주 특이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 아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분할을 해서 15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이제 전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너무 작게 원하셔서 70평이 남아요. 그 70평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 토지인데, 폭은 한 6, 7m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한 20m 정도 돼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농막 하나 놓고 조그마한 채소밭 아니면 뭐 이렇게 텃밭 하나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70여 평 도로 포함해서 70여 평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 도로는 물론 3명의 공유 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동으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3분의 1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요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 땅이다 이렇게 보여도
전체 감정이 70평이면 도로 빼고 나면 한 60평 정도 되겠죠. 그럼 60평이 좀 적긴 해요. 적다가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너무 작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50평 정도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예, 이렇게 농막 하나 놓기에는 뭐 그렇게 좀 좁지만 그럭저럭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아담하게 작은 평수 이런 걸 원하고, 또 이렇게 뭐 농사 같은 경우는 난 농사도 잘 못 짓고 이러니까 그냥 상추 몇 개만 심어서, 고추 몇 개만 심어서 그냥 고추 자라는 거 어떻게 고추가 맺혀가는 것만 좀 보고만 해도 만족한다 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또 50평, 100평씩 이렇게 잘라 파는 거, 그런 땅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단필지가 50평, 100평을 잘라서 파는 어때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500평, 5000평, 뭐 시골 같은 경우 10,000평씩 이런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50평, 100평을 살 수도 없고 또 그런 땅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이제 회원이 이렇게 넓은 땅을 사서 분할해서 각자 평수에 맞게 나는 한 100평 농사를 짓겠다, 150평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분할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70평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70평은 너무 적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도로 건너뛰고 여기 아래까지, 저 전봇대 아래까지 해서 쭉 옆으로 하게 되면 100평 정도가, 여기서부터 한 100평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70평 해서 170평을 이렇게 해서 하실 분도 가능하셔요. 그렇게 해서 170평을 해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그 저희 회원들이 지금 신청한 거는 150, 100, 100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70여 평이 남아 있어요. 70여 평이 남았어. 그러니까 70평을 이걸 뭐 따로 70평을 따로 하기에는 뭐 좀 좁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은 50평이라도 좋다는 사람들이 기존에 그 전화를 제한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해 놓을 수 없어요. 워낙 전화가 많은데 그 전화를 일일이 제가 메모해 놨다가는 언제 어떻게 전화를 드립니까? 못 드리니까 그냥 그 전화 온 걸로 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면은 여기 50평짜리 이렇게 작은 땅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해봐야 4천만 원이 안 돼요. 3,960만 원에 제가 농막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요 도로의 3분의 1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70평이다 계산을 하면은 요걸 3분의 1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거 해서 요렇게 하면은 한 60평, 58평, 60평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0평 잡고, 그러면 60평에다가 6평 농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50평 남죠. 50평은 텃밭 하시면 돼요. 근데 농사 안 지어 본 사람은 50평도 잘못하면 골병듭니다. 예, 땡볕에, 한여름에 땡볕에 한번 김 매든가 모종 하든가 한번 풀 배 보십시오. 정말 아주 살이 쪽쪽 빠질 거예요. 그만큼 농사일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자꾸 300평, 500평 이렇게 욕심내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알맞게 하고 좀 적더라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50평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평 한다고 해서 농막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농막을 이쪽에다가 놓든가 아니면은 저쪽 그 계곡 있는 쪽으로 붙여서 농막을 놓고 이쪽을 텃밭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쪽을 농막을 놓고 저쪽을 전부 다 텃밭을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앉아서 이렇게 보면 넓습니다. 이것도. 예, 그렇게 해서 요걸 170평을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여기만 해서 그냥 60평, 70평 요걸 해서 농막 하나 하겠다 하시면은 금액은 70평 땅 플러스 농막, 기본형 농막 플러스 전기,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세트로 다 해서 오셔서 농사만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시골 같은 정서에 굉장히 로망입니다만은 어떻게 시골로 가야 되느냐 접근하는 방법이 다들 서투르고요. 그 방법이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농막 같은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중소도시나 이런 군단위나 면단위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농막 같은 거를 무슨 부르주아 같이 이렇게 보는 경향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골에 언감생심 언제 그 시골에 언제 봤다고 시골에 보따리 싸들고 가방 메고 직장 정리하고 주변 지인들 정리하고서 시골에 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유학 뭐랄까요? 이민 가는 것만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건데 그 제도에서 바로 귀농 귀촌을 해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대도시에다가 제시하는 과제물이잖아요. 근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도심지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고 깔끔하게 살다가 시골 이걸 갖다가 언제 시골 이런 농사일을 해봤다고 해서 농사 300평 이상씩 이렇게 가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평이든 150평이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귀농귀촌 동호회에 의뢰를 해서 내 혼자 넓은 평을 사기보다는 같이 가서 옆에도 초보요, 나도 농사 초보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와도 니도 초보고 나도 초보니까 서로 만만하고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다가 농사에 취미도 좀 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중소도시나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귀농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싹 생략을 해버리고 도시에 있는 놈들 일단 돈 가지고 일단은 300평 이상씩 사. 농사를 지어. 안 그러면 오지 마.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그게 이 귀농귀촌 정책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식으로 막 우겨 매기지 마세요. 힘들어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도시 촌놈들 좀 편하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그 지방자치를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좀 머리를 써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아유 잘 왔다. 고맙다. 그렇게 하고 바가지 씌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은 좀 모르는 거는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의 그 하나의 그 덕목 아니겠습니까? 철없이 몰라갖고 뭐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농작물도 밟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그냥 싸가지 없는 놈들 뭐 도시에서 잘 사는데 갑질 안 하네 이러지 마시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시골에서도 애들이 웃으면서 뛰고 하는 애들의 그 웃음소리가 시골에도 하게 하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애들이 왜 시골을 참 무서워하고 힘들어 할까요? 가면 갈수록 이제 시골은 점점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가는 이유가 시골에서 차 잘못 파킹했다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옆으로 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아니 도시 촌놈들 살살살살 긁어갖고 이렇게 이 귀농귀촌 해라 하면은
나이 먹고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시골 내려가서 그냥 상추밭, 텃밭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골 생활 좋으면 다 이사 가는 거 보셨잖아요. TV에도 보면은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들 결국은 다 시골로 가서 그 시골에 가면서 그 정서가 좋다고 서울로 오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잡아가면은 그 도시에 그거를 지방으로 이렇게 사람을 유도를 해서 인구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정책이고 하니까 뭐 토지를 분할하는 거를 이거를 기획 부동산 하는 놈, 투기하는 놈으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 같이 도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시골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기꾼들 아니에요. 투기를 하려면 서울에서 하죠. 아니면은 미국 주식을 사든가 그렇잖아요. 돈 안 되는 여기 땅값이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20만 원짜리 같으면 더블로 올라봐야 40만 원밖에 더 돼요. 투기 안 해요. 그냥 이 투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시골 가고 싶고, 그냥 자연을 즐기고 싶을 뿐인데, 여행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자연을 이렇게 접할 뿐이지만 이 다 보이는 이런 자연이 저 모든 소나무고 그다음에 이 자연이 다 이 시골 분들 내 거 아니에요. 전 국민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사시면서 이거는 다 내 거야. 이거 왜 왔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요. 땅을 사고 팔고 할 자유가 있고요. 자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지 좁게 뭐 왜 왔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도시놈들이라 욕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시골을 지키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시골을 지켜왔던 시골에 계시는 이런 중소도시를 지키면서 이렇게 애향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예, 이런 애국자분들을 귀하게 대접을 해 주시고 농촌을 지켜온 만큼 이분들에게 깍듯이 좀 이렇게 대접을 해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뭐 잡소리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도심에서 계시면서 오늘 이번 달 아니면 올해 지나고서 나는 자연으로 가리라. 아니면은 요것만 해결하고 나는 자연으로 가리라. 1억 벌었으니까 2억만 챙겨갖고 나는 고향이나 자연으로 가겠다. 그리고 요거 프로젝트 요거 하나만 해서 한 10억만 벌고 가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압니까? 소천이라 그러잖아요. 소천. 어느 선생님 소천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소천이라는 거 하늘이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으니까요. 얼마큼 살지 우리는 아둥바둥 살지만 그거는 무한이 아니라 짧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끝이고 이 우주의 모든 것도 끝납니다. 내가 끝나면 끝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에 나와 보니까 저도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대하고 보면요,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울고 싸우고 했던 게 자연에 나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또 돈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존귀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비참한 경우도 당하기 때문에 알맞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돈만 있다면 그냥 자연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땅을 살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신 분들은 굳이 땅 사서 농막 짓고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한번 중소도시 시골을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시골의 정서도 좀 느껴보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또 다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일할 때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생깁니다. TV가 아무리 화려하고 요즘에 뭐 동영상 방송이 화려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만큼 그렇게 화려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나를 살리고 하는 거니까 이제 가능하면 자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